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주차 AI PB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문정은이고요. 네, 저는 웨스트재문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네, 이제 지난주 2600포인트를 회복한 코스피 지수. 자, 이제 주 초와 중반까지는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조금 주춤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접근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패닉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600포인트 위에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간단한 시장 점검 부탁드리죠. 네, 지속적으로는 언급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그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죠. 그렇죠. 영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한국경제개발원에서 발표한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도 4.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수출과 투자 제약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유축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GDP 기여율 1위 이 중국이 제로나크로 정책이 지속되면서 공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역 실행을 지속을 하면 수요 감소와 중간재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렇죠.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가 아무래도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웨스트웨임서의 10% 매매율에 AI 매매 신호만 잘 따라하신다면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렇죠. 포트폴리오 분배 효과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또한 시장 초과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정 주기별 수익률 결과를 지난주처럼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웰스 매매 비서의 AI 매매 결과는 어땠나요? 이번 주도 시장의 흐름과 연계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저가 매수 차원에서 신규로 5종목을 매수했고요. 2종목은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도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기본 포트풀과 테마 포트풀 51개 종목 중에서 22개 종목 보유, 또 29개 종목은 관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종목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웰스 매매 비서의 AI가 10% 이상 수익률을 낸 종목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포트풀 중에서 AI의 적중률 100%인 종목이 많지 않은데 바로 그 종목입니다. 매매할 때마다 100%씩 적중률을 기록한 종목이 LNF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멘트했지 않습니까? 이번 4월 말에는 35.28%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웨스 비서 회원분들도 그 수익률을 그대로 늘었는데 이번에도 약 13.0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LNF에 대한 AI 매매 시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LNF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AI가 매매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 좀 서프라이즈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가 어떻게 LNF를 매매했는지 보시면 2월 3일에 17만 8천 원에 매수를 했고 자, 이때 차트를 보실까요? 단기, 중기, 평선 모두 이탈되는 모습이었죠. 일반적으로는 하락 시그널인데 이럴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AI는 과감히 매수를 했고 3월 7일에 6.6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AI는 한 12월 동안 관망을 했는데요. 관망 기간 동안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가 반등을 확인한 AI가 3월 16일에 7만 1,400원에 매수를 했고 1개월 동안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35.82%의 고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고점 확인 후에 매도한 시그널이 명확했고요. 이후에 관망을 보였고 주가 하락과 다시 한번 반등을 확인한 이후인 6거래일 이후에 5월 4일에 23만 3,600원에 매수해서 10거래일이 경과한 시점인 어제입니다. 5월 19일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고점 확인 이후 26만 4천원
약 13.0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뭐 사실상 웨스턴에 비해서 AI가 여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이 아니면 구사하기 쉽지 않은 매매죠. 맞죠. 네. 뭐 종목의 주화도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돋보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LNF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 LNF에 대한 종목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5월 4주차 방송에는 LNF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어떤 종목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두산 밥켓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두산 바켓의 웰스 매매비서 AI 적중률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 최근 2년간 적중률이 84.6%를 기록을 했고요. 네. 13번 매매 중에서 11번을 성공하면서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했죠. 네. 뭐 최근 4년간 매매 누적 수익률은 92.6%입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네. 그럼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2021년 4월부터 보시면은 3월 저점에 매수해서 4월 매도 약 22.7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시 5월 18일에 매수해서 6월 초에 고점 다음 날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때 6.63%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네. 아쉽게 8월 19일에는 6월 18일 매수해서 8월 19일 손절을 기록했는데 이때 15%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매수해서 11월에 약 3%의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매도했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올 초부터 관망을 지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산 밥켓의 웰스 매매비서 AI 현재 매수 후에 보유 중인지 관망 중인지는 방송 말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밥켓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켓이라는 뜻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고양이과 들짐승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밥의 다른 뜻이 단발, 작은 꼬리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자면 캣이 고양이니까 그렇죠. 꼬리 잘린 고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고양이과 동물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네. 이 밥캣과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 모자 옆면에 이런 네네. 밥캣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두산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제품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작고 민첩한 장비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작은 소형건설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네.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1947년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접하는 그 지역이 미국의 노스다코타인데 여기서 창업이 됐고요. 네. 두산 인프로커가 2007년 11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해서 한국 기업의 해외 M&A 사상 최대 금액인 5조 원을 인수를 했는데 절묘하게 그 직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실적이 급락을 했고요. 이후에 인수 시에도 자금들이 차입에 의존됐었는데 두산그룹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두산 밥켓의 이제 컴팩트 중장 두산 밥켓의 사업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두산 에너빌티의 자회사고요. 네네. 컴팩트 건설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컴팩트가 소형의 작은 의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은 중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 외에도 건설기계와 포터블 파워, 휴대용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용량 보조전원, 공기 압축기, 조명 장비, 이 발전기 등의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컴팩트 건설기계 장비 말 그대로 소형 건설기계 장비를 만드는 그쵸.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의 큰 불사기를 대형 중장비라고 하면 네. 그거를 좀 작게 축소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인 장비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키드 스티어 로더라고 하는 장비와 컴팩트 특정 로더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 바켓이라고 불리는 게 이 스키드 스티어 로더를 그냥 바켓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두산 밥켓의 이 컴팩트 중장비 이 장점을 좀 정리해 주신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형 중장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쵸. 그리고 첨단 기능이 있고 네네. 기동성에서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또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밖에 스피드 스티어 로더가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 100여 가지의 어태치먼트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흙을 옮기는 버킷을 드러내고 제설 어태치먼트를 설치하면서 눈을 지우거나 또한 숲을 가꾸고 해변에 쓰레기를 치우는 등 이런 바퀴 장비 한 대를 100여 개의 장비로 변신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브라질 남동부라든가 북동부에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질 중장비 중에서 이 컴팩트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10%가 넘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수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브라질에서 이 중장비 수요가 높아지는 컴팩트 중장비 수요가 높아지는 주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중 하나는 자격을 갖춘 대형 중장비 이사가 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브라질 전국 산업연맹에 따르면 대형 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기사의 부족이 브라질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현재의 고난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운전이 좀 쉽고 중장비, 대형 중장비에 비해서 소형 장비의 어떤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산 바켓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핵심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먼저 1분기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네. 선제적인 제품 가격 인상을 좀 했고요. 지게차를 만드는 두산 산업 차량을 인수를 했는데 이 실적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효율적인 비용,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인해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증가한 1조 6,400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3.5% 증가한 1,944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여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어떤 상승한 효과도 일부 더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2분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주택시장 호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업체로서 글로벌 소형 건설 장비 1위 업체였던 브랜드 위치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주택시장 호황, 또 중장기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이거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괜찮은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이 전역에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총 1조 2천억 달러, 약 1,520조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와 교통, 대중교통 또 교량 이런 개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기준주택 판매량이 1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화면을 보시면 올해도 2월 기준 주택 착공이 180만 건으로 뜨거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수출 1위였던 중국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고 네. 러시아 등의 어떤 불확실한 글로벌 정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 다변을 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쏠쏠하게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해 연간 실적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웰스 매매 비서 AI는 보유 중인가요? 네, 현재 매수해서 네. 보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웰스 매매 비서 가입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웰스 매매 비서를 검색하셔서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삼성증권과 KB투자증권 MTS 이용하셔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웰스 매매비서 중계 유튜브 동영상 4월 4주차와 5월 1주차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